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린트 10번 도함수와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과서에는 어떤 남학생이 미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제 동생의 마음도 미분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분으로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겠죠. 지금 요 여학생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여학생의 마음을 이 여동생의 마음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선생님 말씀처럼 기후의 변화나 물가의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물체 움직임 같은 경우는 미분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려면 미분을 하는 과정이 쉬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점이 바뀔 때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간단해도 x제곱 이렇게 간단해도 f'1, f'2, f'3 이거를 이제 각각 계산하려면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점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제 그때마다 정의를 이제 써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학생도 매번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인가 하면서 머리를 끌적끌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fx가 주어져 있을 때 매번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이 뭐냐 하면 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라는 문자를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랬더니 2a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f'a가 2a로 나왔을 때 a 값에 따라서 이 f'a가 한 개씩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 관계는 함수인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a라는 부분을 이제 x로 바꿨을 때 점이 바뀜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전에 봤듯이 미분계수를 일일이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대입만 하면 미분계수가 딱 하고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고요. 이때 이 함수 f'x, 이 함수 f'x를 함수 yfx의 도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f'x, y', 그 다음에 dy dx, 그 다음에 dfx dx라고 이제 합니다. 이 f'x는 이제 프라임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용어가 쌤이 이제 미적분의 역사라던가 이거를 설명하면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미분계수, 이때 이 계수의 의미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미분계수라는 용어가. 하지만 이 프라임에 해당되는 한글의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굳이 가져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읽는 방법이 프라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을 때는 f'x라고 읽어주시고요. 이 함수 y는 fx의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2 말고 미적분에 가게 되면 다항함수 말고 다양한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함수마다 미분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삼각함수의 미분법, 지수함수의 미분법, 이렇게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우리가 이 수학2에서는 다행히도
당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교과서에서 살펴본 요 내용을 학습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도함수의 정의라고 돼 있죠. 도함수는 영어로 derivative 이렇게 이제 읽던데, 그 영어 사전 찾아보면 파생되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문으로 도를 찾으면 인도할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도출된 함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살펴보면 fx에서 파생된 함수라는 의미가 요 용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도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간편하게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 f'x의 개형만 보고도 이 함수 fx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함수가 됩니다. 지금 일단은 간편하게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정의는 자, 이 정의는 되게 복잡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미분계수는 이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변수 x가 들어가 있다라는 차이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 x를 써서 미분계수를 계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호는 f'x, y', dy dx, dfx dx 이런 기호를 씁니다. 이때 이 d가 붙는 기호들은 수학 2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다 x로 미분하는 것만 배우기 때문에 이 기호의 편리함을 사실 잘 모르는데 수학 2에 가서 뭐 x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하고 t에 대해서 미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분하는 문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라이프니츠가 만든 이 d라는 기호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분수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의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dy라는 것이 dx에 비해서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떼서 생각하면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자체로 하나로 y''을 의미하는구나. 수학2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2에서는 잘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이 도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도함수를 구하라 그랬죠.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h를 이 함수 fx에다가 대입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fx 모양 그대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계산이죠.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소거될 거고 남는 것만 써보면 h분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를 약분을 해주면요.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주면 이쪽 부분이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남는 거는 2x-1 이렇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따라하기 이거 똑같으니까 풀이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문제 1번,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번거롭죠. 미분계수 도함수의 정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귀찮아도 한번 요 문제 1번까지는 정의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함수를 미분하면 어떤 형태가 될까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n이 1일 때부터 한번 봅시다. 자, n이 1일 때는요 fx가 x가 되겠죠. 자, 이거일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정의대로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f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h가 fx로 가면 그대로 x 플러스 h가 그대로 나오겠죠. 여기도 x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x 소거되고 h 약분돼 가지고요. 결과는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x를 미분하면 1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참고인데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상수함수일 때는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이것도 정의대로 한번 써보면요. 상수함수니까 입력되는 값에 상관없이 똑같이 계속 k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0이 나옵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요거를 봅시다. 요것도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하기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f'x는 어떻게 될까? 결론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정의부터 출발해 봅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fx가 x의 n제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 n제곱을 계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인수분해 공식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쌤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요 좀 더 규칙이 잘 보이는데 a는 세제곱부터 출발해서 차수가 하나씩 떨어집니다. 대신 b가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요. a는 차수 하나 떨어지고 b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규칙이 좀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같으면 a는 n-1제곱부터 출발해서 차수가 하나 떨어지고 b는 하나 늘어나요.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도착은 b의 n-1제곱으로 끝나겠죠. 근데 그 바로 앞에는 b가 하나 줄어들고 a가 하나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둘이를 빼죠. 일단 둘이를 빼고요. 그 다음에 앞에 항은 n-1제곱부터 출발하겠죠. 그래서 차수가 하나씩 떨어질 거고요. 대신 뒤에 항 x는 차수가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쭉 해서 마지막은 뒤에 항 x의 n-1제곱으로 끝이 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나면요. 분자가 이렇게 써지죠. 이렇게 써지고 요 앞에 항은 계산하면 h잖아요. h는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그대로 그 다음 항으로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온 상태에서 h를 0으로 보내면 이게 각각이 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x의 n-1제곱 얘도 x의 n-1제곱으로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x의 n-1제곱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총 몇 개냐 하면 n개입니다. 왜 n개냐 하면 보세요. 차수가 요 x의 차수에 집중해서 보면 여기 1부터 시작해서 n-1로 끝났으니까 n-1개죠. 요만큼은 거기다가 항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n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nx의 n-1제곱으로 도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쌤이 어떻게 되냐면 nx의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교과서 4파에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문제 2번.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자,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하면 7x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2번에는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무조건 0 된다 라고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제 2번 같은 거를 풀려니까 앞에 이제 상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미분하면 되지? 라고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수도 곱해져 있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있을 때 미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